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AST 2025년에 발표된 ASYS, Hardware Assisted Single Index Store for Hybrid Transactional and Analytical Processing이란 논문입니다. 네, 우선 HTAP, Hybrid Transactional and Analytical Processing이 뭔지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에 OLTP와 OLAP라는 그 프로세싱 기법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모두 한 아키텍처에서 동시에 도는 거를 HTAP, Hybrid Transactional and Analytical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흔히 이 HTAP은 뭐 파이낸스나 애드버타이즈먼트, 이커머스에 모두 되게 크리티컬한 롤을 갖고 있고요. 핵심적인 이 HTAP의 핵심적인 크라이테리아로는 우선 첫 번째로는 OLTP와 OLAP 모두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우선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셔널 프로세싱이라는 뜻인데 흔히 스몰 랜덤 레코드의 업데이트와 서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고 있을 때 새로운 새로운 레코드를 저장하거나 특정 뭐 에이지를 읽어가거나 뭐 이런 걸 특정 에이지를 가진 누군가를 읽어가는 거나 이런 이제 작은 양의 IO를 많이 발생시키는 걸 흔히 OLTP, OLTP라고 하고요. OLAP는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의 약자로 이제 large 스케일로 어트리뷰트를 전체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OLAP의 예시를 보면 OLTP는 되게 스페시픽한 업데이트가 있거나 이랬는데 이제 OLAP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라 뭐 아이디가 1에서 30까지인 것들의 에이지를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OLTP와 OLAP가 서로 좀 상이한 쿼리 프로세싱을 하게 되고요. 또 HTAP의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가 저희가 이제 뭐 파이낸스나 이커머스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어 할 때 최대한 프레시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얼타임 데이터 애널리틱스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OLTP와 OLAP가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상이한 옵티멀한 스토리지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LTP는 작은 양의 레코드를 적고 읽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우 기반의 스토리지 포맷을 매우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MySQL과 뭐 PostgreSQL 등등 다 로우 기반을 쓰게 되고요. 이런 투플들이 이렇게 각 페이지 안에 저장돼서 이게 주로 이제 B트리 같은 거로 인덱싱이 되게 돼 있고 작고 잦은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좀 작게 가져가서 이 업데이트에 따른 IO 앰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에 OLAP는 칼럼 베이스드, 흔히 이제 칼럼나 포맷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로우를 수정하는 게 아닌 특정 칼럼의 데이터를 쭉 읽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럼별로 쪼개진 이런 데이터 포맷, 흔히 8K나 ORC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럼들을 매우 큰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밴드위스를 잘 써서 빨리 읽어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포맷과 칼럼 포맷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HTAP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시스템들은 이제 흔히 멀티 인덱스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가져갑니다. 이 로우 베이스와 칼럼나 베이스는 서로 이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둘 다 두자. 그래서 OLTP를 위해서는 로우를 두고 OLAP 위해서는 칼럼나를 둬서 이제 한 번씩 그, 그 로우 데이터를 칼럼나 데이터로 크로스 인덱스 도메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ETL, Extract, Transform, Load 등도 있고 또 로그 shipping이라는 기법을 통해서도 어쨌든 이 로우 기반의 OLTP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OLAP를 잘할 수 있도록 칼럼나로 옮겨주는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인덱스 디자인 어프로치는 흔히 두 개가 있는데요. 멀티 인덱스, 멀티 스토어가 있고 멀티 인덱스, 싱글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멀티 인덱스, 멀티 스토어 먼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OLTP 엔진과 OLAP 엔진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OLTP는 트랜잭션 업데이트를 받게 되고 OLAP는 애널리티컬 쿼리를 받게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구조에서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OLTP가 OL 로우 기반 데이터로 갔을 때 이렇게 뭐 리드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이 끝난 리드 로그에 대해서 이 로그를 OLAP 엔진으로 삽입을 따로 해줍니다. 이걸 이제 로그 쉬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OLAP에게 계속 최신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구조의 단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 데이터가 OLTP에도 있고 OLAP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유지를 많이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OLAP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트랜스퍼 되기 때문에 매우 리소스 컨슈밍한 데이터 부분만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컬럼 스토어, 이 OLAP 엔진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데이터 프레시네스 프로블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이 논문에서는 이런 칼럼 스토어가 최신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꽤나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LAP 컬가 딜레이가 되는데 논문상으로는 최대 20 마이크로 미리세컨드에서 8분까지도 기다리는 이런 스파이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OLAP가 최신 데이터가 없으면 OLTP에 접근하자 잠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OLTP는 이 로우 칼럼이 연속적으로 쭉쭉쭉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럼 나는 내가 원하는 칼럼 데이터만 가져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쉬핑 기다리지 않고 OLTP 데이터 구조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 이런 리드 앰플리케이션이 매우 커지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 둘 다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인덱스 싱글 스토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칼럼 베이스드 스토어 위에 어퍼 레이어로 로우 베이스 델타 티어를 이제 올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업데이트가 뭔가 들어오면 OLTP가 들어오면 이 흔히 메모리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 비프로스트리 인덱스의 메모리로 로우를 일단 빠르게 쓰고 이 로우 델타들을 피리어딕하게 OLAP 데이터 OLAP 스토어로 칼럼 스토어로 내리는 것을 멀티 인덱스 싱글 스토어 디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거의 단점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뭔가 데이터를 읽으려면 OLTP 쪽도 봐야 되고 OLAP 쪽도 봐야 되기 때문에 리드 앰플리케이션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내릴 때 이 어퍼 티어, 로우 베이스드 델타 티어가 다 메모리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라저된 메모리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매우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골은 멀티 인덱스를 두지 않고 싱글 인덱스, 싱글 스토어로 가보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문제들은 이 데이터가 서로 다른 인덱스 도메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로스 인덱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발생을 해야 됐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싱글 인덱스, 싱글 스토어를 통해서 OLTP와 OLAP 성능을 모두 옵티멀하게 유지하면서도 OLAP가 데이터 프레시네스를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자. 여기서 이제 가장 키 옵서베이션으로 새로운 스토리지 하드웨어인 CSD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이 싱글 스토리지 포맷으로 맞춰놓는 거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주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쓴 CSD는 이제 스케일플럭스라는 회사의 빌트인 트랜스페런트 데이터 컴프레션 펑셔널리티가 있는 CSD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우선 큰 특징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컴프레션이 하드웨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로우 코스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좀 보시면 이 SSD 컨트롤러 앞에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엔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엔진은 4K바이트의 블록을 자동으로 컴프레스, 디컴프레스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FTL은 압축이 된 variable length 블록을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하게 되니까 LPN, PPN 매핑이 1대1이 아닌 N 대1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피지컬 페이지에 여러 개의 압축된 로지컬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이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CPU로 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다. 거의 4K 압축이 5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단순 컴프레션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압축으로 인해서 피지컬 캐패시티보다 더 큰 virtualized된 로지컬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압축 엔진이 알아서 스파스한 데이터는 다 압축해 주니까 의도적으로 응용이 스파스하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데이터가 흔히 이제 저희가 뭐 4K 안에 1K 바이트만 밸리드한 데이터 있는데 쓰려면 4K 단위를 써야 되니까 나머지 3K는 뭐 제로 패딩으로 채워넣게 되죠. 이 경우에 그대로 낸드 플래시에 4K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압축이 완료된 밸리드 유저 데이터만 거의 사실상 저장되는 이런 식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응용은 이제 이런 피지컬 캐패시티를 잡아먹는 걸 겁내지 말고 의도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좀 스파이스하게 써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자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 CSD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압축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파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가능케 한다라는 식으로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이 싱글 인덱스 H탭을 구성할 때 B 플러스 트리를 인덱스로 활용을 하고 해당 인덱스가 이미 OLTP는 잘 제공하니까 OLAP를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OLAP는 칼럼나 포맷으로 리프에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 리프 페이지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OLTP는 업데이트에 따른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스몰 페이지를 선호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해당 노드를 새롭게 써야 되는데 페이지가 커지면 업데이트가 뭐 1K밖에 안 되는데도 16K 전체를 써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사이즈를 키우면서도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력은 라이트 어헤드 로그를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면 라이트 어헤드 로그가 어느 정도 흡수를 좀 해주기 때문에 잦은 페이지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이 왈이 커지면 리커버리 시간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 리커버리 크래시 리커버리 할 때 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리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큰 왈은 리커버리 시간을 지나치게 증가시킨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큰 왈을 두지 말고 작은 왈만 두고 이제 이 왈 로그를 여러 개의 per 페이지 로그로 쪼개자. 이러면 리커버리 시간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로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로 인해 이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런 기법을 컨벤셔널한 SSD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델타 페이지, 펄 페이지 로그가 그대로 얼마 안 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4K나 뭐 16K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 이 SSD 공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커지고. 근데 이제 이 컴프레션이 되는 C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페이지의 오큐펜시만큼만 피지컬하게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펄 페이지 로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다. 피지컬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랑 스토리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 CS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 휴지 로그를 쪼개고 펄 페이지 로그로 작게 자잘하게 쪼개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CSD 압축 가능한 CSD 사용했을 때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델타 페이지라는 거를 펄 페이지 로그로 유지하고 B 플러스 트리의 로그 크기에 따른 딜레마를 해결한 게 이 저자들의 이전 연구인 BLDB 24년에 발표된 B 플러스 트리라는 논문인데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 기존 B 플러스 트리들이 스몰 사이즈 라이트에 너무 큰 문제를 얻는다. 이게 이 노드 단위로 다시 리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RMW 때문에 I/O 앰플리케이션이 커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왈이 커지면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줄어들지만 리커버리 속도가 늘어나고 왈을 줄이면 리커버리 속도는 빨라지지만 라이트 앰플 커지는 이런 딜레마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펄페이지 로그라는 걸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로그를 좀 작게 두고 글로벌 로그가 꽉 차면 이걸 실드 해서 새로운 오픈 세그먼트 만들고 실드된 세그먼트는 마이너 컴패션을 이용해서 펄페이지 로그로 내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B 플러스 트리 정렬된 것과 동일하고 각 B 플러스 트리 리프에는 펄페이지 로그라는 게 저장돼서 여기에 델타가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B 플러스 트리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이고 이 논문에도 이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CSD가 인트라 페이지 컬럼 리드 앰플리케이션 줄인다인데요. 흔히 이 컬럼나 페이지 레이아웃이 스페이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있게 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기를 이 컬럼 B만 읽고 싶을 때 4K ABA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딱 이것만 못 읽고 전체 8K를 읽게 되더라.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압축 가능한 CS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제로를 넣어서 스파르스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존처럼 딱딱딱 붙이지 말고 각 컬럼들을 4K ABA 블락에 얼라인 맞춰서 딱딱 넣자. 이러면 이렇게 저장할 때 기존 SSD라면 거의 뭐 12K가 사용됐다면 이제 이 CS를 쓰니까 딱 이 실제 컬럼 데이터만큼만 저장이 되게 되죠. 리드할 때는 이 4K만 리드하면 되니까 이런 스파르스 레이아웃을 써서 리드 앰플리케이션을 줄였다가 줄일 수 있다가 두 번째 인사이트고요. 마지막 인사이트로는 이제 멀티 버전 커런시 컨트롤을 펄페이지 스토리지 이용해 쓸 수 있다인데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DB 이런 걸 쓸 때 트랜잭션에 따른 리드가 서로 버전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 별도의 이 버전 체인을 이용해서 이 버전들을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별도의 버전 스토리지를 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OLAP 스캔을 할 때 이 버전 체인을 계속 따라가는 엑스트라 리트리버를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버전 체인이 존재하는데 이제 GC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또 순회하는 이런 GC 오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논문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미 펄 페이지 로그를 델타 페이지로 두잖아요. 이 델타 페이지를 두면 이 델타 페이지를 새로운 버전마다 두게 되면 좀 더 간략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면 이제 당연스럽게 스페이스 앰플리티는 커지게 됐지만 이 CS를 사용을 하면 빈 공간은 알아서 없애주기 때문에 이 per 페이지 버전 스토리지를 쓰더라도 IO가 매우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딱 그 노드에 붙어있기 때문에 OLAP 스캔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찬스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 싱글 인덱스 스토어의 이름은 하시스로 하드웨어 어시스티드 싱글 인덱스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페이지에 그 하이브리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페이지에는 컬럼 베이스드 데이터 페이지와 로우 베이스드 델타 페이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퍼 풀이 존재하게 되고 작은 글로벌 로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페이지 포맷은 어, 128K의 큰 데이터 페이지와 16K의 데이터 페이지와 16K의 델타 페이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페이지 먼저 보면 데이터 페이지는 칼럼 베이스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OLAP를 위한 것이고요. 이런 칼럼나의 가장 시초가 이 팩스 포맷이라는 건데 똑같이 팩스와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리전과 데이터 리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리전은 각 칼럼들에 따른 데이터가 4K 바이트 단위의 미니 페이지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메타데이터 리전에는 이 각 미니 페이지의 시작과 그 시작 어드레스와 키, 칼럼 네임 등등이 존재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칼럼나를 리드할 때 어떤 칼럼과 어떤 칼럼에 대해서 이 키와 이 키 사이를 읽고 싶어라고 할 때 메타데이터를 보면 어떤 미니 페이지를 가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델타 페이지는 로우 기반으로 이제 MySQL에 존재하는 그런 로우 기반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코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연속적이게 이 페이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델타 페이지를 로지컬하게 이 AB의 상으로 데이터 페이지 뒤에 붙여서 뭔가 한 번에 읽고 싶을 때 한 IO를 한 번에 연속적으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그와 컨벡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로그 war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OLTP 라이터 들어오면 이걸 세그멘트 저장을 하고 이 세그멘트 꽉 차면 이걸 sealed 세그멘트 바꾸고 새로운 오픈 세그멘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sealed 세그멘트는 기본적으로 마이너 컴팩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델타 페이지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컴팩션의 흐름은 이 세그멘트가 저장되어야 될 이 델타 페이지들을 쭉 메모를 읽습니다. 그리고 각 델타 페이지에 이 실드 세그멘트 들은 레코드를 어펜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델타 페이지를 SSD에 쓰는 게 마이너 컴팩션이고요. 메이저 컴팩션은 이 델타 로우 페이지들을 OLAP 컬럼 데이터 포맷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델타 페이지가 너무 꽉 찼다 이러면 이 델타 페이지와 이 델타 페이지가 저장되어야 될 미니 페이지들을 쭉 읽습니다. 메모리에서. 그 다음에 그 델타 페이지들을 미니 페이지로 적용을 시키고 이 미니 페이지를 다시 SSD 저장하는 게 메이저 컴팩션이고요. 이 SSD 밴드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 컴팩션일 때는 최대한 여러 개 델타 읽어서 쭉 쓰고요. 이 하이브리드 페이지일 때는 이 하이브리드 페이지끼리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컴팩션이 여러 하이브리드 페이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최대한 패러렐리즘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런 컴팩션 기반이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도 매우 줄이고 또 데이터 프레시네스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패러렐리즘 최대한 쓰기 때문에 이 IO 밴드를 잘 써서 IO 이피션시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버퍼풀인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버퍼풀 매니지먼트를 그대로 쓰는 거는 하이브리드 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하이브리드 페이지를 전체를 다 읽는 거는 하이브리드 페이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메모리 풀을 과도하게 잡아먹게 되고 또 이 OLAP가 대체적으로 낮은 로컬리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컬럼나 페이지를 다 인덱싱하고 있는 게 매우 버퍼를 비효율적으로 쓰는 일이다. 그래서 버퍼 폴루션이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이브리드 페이지가 뭔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걸 다시 쓰면 이 크기 자체가 거의 128K 더하기 16K였기 때문에 매우 큽니다.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버퍼 풀을 매니지하기 위해 인밸리데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택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뭔가 리드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델타 페이지와 그 리드에 관계된 4K 미니 페이지들만 메모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인메모리 하이브리드 페이지에 인메모리 로우 서페이지에는 델타가 들어있고 인메모리 컬럼 서페이지에는 읽어 들어온 미니 페이지만 존재합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우선 로우 페이지를 모디파이를 하고 그 업데이트가 반영돼야 될 미니 페이지는 그냥 인밸리드 시켜버립니다. 이 이유는 결국 이 컬럼 서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 미니 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메이저 컴패션을 이용을 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동시에 반영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는 쓸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카피가 여기도 있고 업데이트된 카피가 여기도 있고 스토리지에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컬럼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인컨시스턴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뭔가 업데이트됐다 이러면 해당하는 컬럼은 그냥 인밸리드 시켜버려서 이 로우 2 컬럼은 메이저 컴패션을 통해서만 일어나게끔 한정을 지어서 좀 더 관리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 하시스가 OLTP랑 OLAP를 어떻게 관리한지를 한번 좀 오버뷰로 한번 살펴보면 OLTP 라이트는 글로벌 로그에 먼저 레코드되고 이 글로벌 로그에 세그먼트 꽉 찬다? 그러면 마이너 컴패션을 통해서 델타 페이지로 내리고 델타 페이지가 꽉 찬다? 그럼 메이저 컴패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 컴패션들은 모두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OLTP 라이트는 사실상 글로벌 로그에 히트하고 빠지는 이 정도여서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OLTP 리드에서 데이터는 델타 페이지 또는 데이터 페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체 하이브리드 페이지 다 읽는 게 아니라 데이터 페이지 전체와 관련된 미니 페이지들만 읽어서 리드 양을 줄였고요. 이 OLAP 스캔 때도 비슷하게 미니 페이지들과 데이터 페이지만 있는데 이때 이 OLAP 쿼리들이 모두 로컬리티가 낮기 때문에 버퍼풀을 그냥 바로 바이패스해서 바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MVCC가 뭔지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OLAP 스캔이 타임 스탬프 1일 때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얘네만 읽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때 새로운 OLTP가 생겨서 R'2를 썼다. 이러면 이 OLAP는 타임스탬프 1에 그러니까 이 OLTP보다 이전 타임스탬프 때 발생했기 때문에 R'2는 데이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하시스는 이 R'2는 새로운 델타 페이지를 만들어서 임시로 여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선 이 OLTP는 어딘가에 persist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리턴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OLAP가 끝났을 때 이 R'2는 델타 페이지 1에 반영이 돼서 R2가 없어지고 R'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멀티 버전 스토리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시스를 이밸리에이션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fully functional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툴은 이제 이런 HTAB을 할 때 뭐 CH 벤치마크나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진짜 테이블 DB에서 돌리게 되면 뭐 쿼리 옵티마이저나 이런 스케줄러가 좀 더 그 반영될 여지가 있어서 이런 복잡한 SQL 쿼리들을 좀 기본적이고 바로 테이블에 접근하는 이런 SQL 리퀘스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로한 성능을 보고 싶었다. 비교 대상은 HTAB 시스템인 TiDB, OLTP를 제공하는 MySQL, PostgreSQL, OLAP인 8K 포맷, 그리고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만든 베이스라인 로우 스토어, 그리고 칼럼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스토어는 아까 설명드린 그 P 비퍼스 트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베이스라인 컬럼 스토어는 128K의 팩스 페이지를 쓰지만 델타 페이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SSD 서버에서 실험을 하였고 7.68TB의 스케일 플러스 CS를 사용했습니다. 논문에서 강조를 한 게 이 스케일 플러스 CSD가 이미 상업적으로 이제 접근 가능한 CSD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HTEC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시스를 타이디비와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 이 왼쪽에 OLAP 딜레이를 보면 하시스가 타이디비 대비 훨씬 안정적인 리퀘스트 속도를 보인다.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른쪽에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이 프레시 데이터 레디하는데 하시스는 가장 오래 걸렸을 때 36.4 마이크로 걸렸는데 이 타이디비는 최대 2589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이거는 이제 그 크로스 도메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훨씬 오래 걸렸는데 여기는 바로 델타 로그만 저장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딜레이 시간을 가져서 훨씬 안정적으로 OLAP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OLTP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반대로 스캔일 때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스토리지 유세지를 보시면 타이디비는 멀티 인덱스, 멀티 스토어이기 때문에 한 레코드가 로우에 하나, 칼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피지컬 스페이스를 가지게 됐고요. 그냥 논문에서 어널리틱하게 계산해서 한 개의 커피만 둔다고 가정하더라도 109GB 하시스가 매우 낮은 피지컬 스토리지 유세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AP 대 TP 리퀘스트 레이시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OLAP의 레이시오가 늘어나는데요. 이때도 하시스가 매우 꾸준한 성능을 보였고 그에 반해 로우 스토어는 OLTP 스루풋이 점점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LAP가 많아질수록 반대로 이제 OLAP 리스폰스 타임일 때도 OLAP 증가함에 따라 하시스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OLTP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CS 그 로우 스토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verage IO utilization도 CS와 RS는 이미 넘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시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점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CS 성능이 점점 드랍한 이유가 CS가 높은 IO를 미치고 이 성능이 점점 감소한 이유가 이 OLTP와 OLAP를 모두 핸들링함에 따라서 IO 컨텐션과 IO 앰플리케이션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밴드위스가 세츄레이트돼서 성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제 하시스는 꾸준한 성능을 보임으로 인해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밴드위스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라이트 밴드위스가 하시스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CS는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CS가 뭔가 과도하게 밴드위스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OLTP, OLAP 시스템과 비교한 성능인데요. 우선 이제 하시스가 OLTP 스루풋과 레이턴시가 RS, MySQL, 포스트그레스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인서트, 업데이트, 룩업 오버헤드가 거의 5.12% 그리고 레이턴시 대해서는 5.82%로 매우 낮았고 스캔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하시스가 더 큰 페이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OLAP 쿼리에 대해서 보면 리스폰스 속도가 그 컬럼 스토어 베이스라인과 팔켓 대비 한 7.71%만 낮은 것을 오버에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컴페티티브한 OLAP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LTP와 OLAP 스토어에 특화된 애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게 이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따른 효과인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이 노란색이 로지컬 스페이스, 파란색이 피지컬 스페이스의 그 점유량입니다. 보시면 하시스가 다른 RSCS 타이디비 대비 매우 낮은 피지컬 캐패시티를 쓰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로지컬 스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의도적으로 스파이스한 페이지를 썼기 때문에 이 로지컬한 스페이스 양은 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MBCC 환경일 때를 좀 보면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OLAP 프로젝션이 크다는 게 이제 더 많은 컬럼 밸류를 접근한다는 뜻인데 이제 이 OLAP 프로젝션이 커짐에 따름에도 여전히 피지컬 스페이스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 델타 그 페이지로 멀티 버전을 관리했을 때도 일정한 성능을 보이고 일정한 OLTP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낮은 피지컬 스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하시스는 CSD를 기반으로 한 싱글 인덱스 HTTP 디자인이고 데이터 프레시네스와 HTTP 퍼포먼스에 따른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SD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스파르스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을 했고 이제 컴프레션이 되는 CSD이기 때문에 이 스파르스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는 게 피지컬 캐파시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하시스를 실제 커머셜리 어베이러블한 CSD 플랫폼 위에서 실험을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왔다. 네, 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